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국가 건설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 이 국가 건설 기준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KDS라고 하고요. KDS. 이 KDS 코드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토부. 그 국토부가 이제 건축정기기술사 관할 부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변전 설비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이제 바뀐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수변전 설비 국토교통부 2024년 8월 22일 개정. 제가 이 국토부 건설 기준을 제가 공부할 때도 5년 전, 얘네들이 원래 5년마다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 뭐 2021년, 뭐 이렇게 개정돼야 되는데, 원래 2021년, 2022년에 나와야 되는데요. 좀 늦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검토 기준이 많아지고 또 이 당시에 KC가 도입되다 보면서요. 여기 KC 규정이 대거 반영되면서 약간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고요.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은 바로 건축장비 기술사가 이 국토교통부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 2019년도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이죠? 한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개정된 거니까요. 옛날에 이 당시 2019년도 개정돼 가지고요. 이게 언제까지 시험에 나왔냐면 작년 2023년, 2022년까지요. 주구장창 건축전기 기술사에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법규 관련 법규하고 있고 옛날하고 틀린 거는 이 전부 다 IC로 쭉 IC 기준을 참고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순서도 있잖아요. 이거 암기하시거나 아니면은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수변전 설계 순서도입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 구하고요. 그걸로 우리가 만 kVA 뭐 그걸로 해가지고 투투나인 뭐 수전 받고 그다음에 수배전 수전하고 배전 시스템을 검토하고요. 모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얘네들의 변압 방식 그러니까 뭐 1단 강압인지 2단 강압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1, 2 차측 모선 어떻게 구성하고 용량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며 한 다음에 아, 각 수변전 기기 장벽 선정하고 그다음에 단성 설계되니까요. 단성 결선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뭐 이런 거 면적까지 결정해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볼 때는요. 실제 시험에 볼 때는 세로로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가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세로로 쓰게 되면요. 이쪽 빈 공간에 또 해당되는 뭔가를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로 개정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은 어, 거의 이쯤에서 하나 자르고요. 수변전 시스템, 수전 전압 결정까지 뭐 하나 자르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얘네들을 자를 때요,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르고요. 이렇게 하나 자르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자르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게 자르기가 좋잖아요. 아이고, 아, 이렇게 하나 자르고, 이렇게 하나 자르고, 그렇게 잘라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뭐죠? 어, 설계 관련된 그 서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 과정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아마 잘릴 것 같아요. 잘라서요. 얘네들을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개정할 때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만약에 어,
얘네들을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어, 만약에 사전조사, 시스템 검토, 수전전압 결정까지요. 한 수전전압 결정까지가 이게 처음에 이제 초기 분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초기 분야입니다. 초기 분야.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런 걸 하겠죠. 그죠? 초기에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얘네를 해야 되겠죠. 여기 너무 작게 했다. 여기까지. 가령 사전조사부터 검토까지, 수변전 시스템 검토까지 이게 초기에 해야 될 거잖아요. 설계할 때. 실제 설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네,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애들 검토했으면 배전 전압하고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네 가지 정도로 이거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네들 넣어놓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작게 하고 좀 작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용량 결정 뭐 지금 단단 결선도까지 작성했나요? 수변전기기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얘를 설계한 거를 다요. 설계도 작성 이 과정이잖아요. 이 설계도 작성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암기하기가 쉽고요. 답안지 쓰기도 편해요. 지금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공부할 때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쓰면 좋긴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전체 흐름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전체 흐름은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간다. 그렇게 보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 실제로는. 이 기숙사 시험에서 답안지를 위로 쭉 올리라는 얘기는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로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로 기술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아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 기존에 아시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 보호조체 굵기 산정. 이게 추가됐어요. 옛날에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시까지 있어요. 예시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보호도체 K 선정하는 거. 이 개수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수입니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QC는 뭐 3.4, 3.5,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로우 20은 뭐 뭐죠? 0.039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개수들을 다 암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했다. 그다음에 이 고장 전류를요. 옛날에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했다 하면은 지금은 뭐로 해야 돼요? 어, 저기로 해야 됩니다. 온법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300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밑에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를. 그다음에 여기 Z0에서 주의할 게 이 3NGR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공식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공식들. 이런 공식들 다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예시입니다. 예시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보도책 굵기 산정.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요 자체가 25점짜리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설계 순서입니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까 위하고 똑같고요. 그다음 비대칭 계수 미적용하고 뭐 보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체 계단식이 우리 KC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보니까 여기서는 위에서는 이제 좀 그런데 위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했고요. 밑에서는 이 IC 그러니까 임피던스법으로 또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통일 안 시키고 이제 둘 다 적용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저항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항계수가 저항계수가 온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항계수가 0.8357 해가지고 여기서 곱해가지고 저항계수가 1.2956 요거 델타 B가 증가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 R에 적용됩니다. 나중에 R에 여기 있죠. 1.2956 있죠? ZP. 그래서 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커지니까요. 임피던스가 R하고 X 성분인데 R 성분에만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요 R 성분에만 얘네들을 고려한다 그 뜻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예, 요런 뜻입니다. 요런 뜻. 얘가 이렇게 적용돼 있죠? 1.2956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네들 일산 지락 전류를 산출했죠? 한 다음에 보호도체 굵기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136 이런 것들은 아예 암기까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변압기 용량별로 쭉 풀어놨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그래서 수변 설비가 이후에 없던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보도체 관련돼서. 그래서 이걸 검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봤고요. 수변전 설비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전원 설비는 뭐죠? 어, 발전기가 이제 되겠죠. 이 발전기 용량 산정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도체 굵기 발전기 보도체 굵기 산정식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기는 이 보도체 구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요. 임피던스로 이 차가도 XD 다시 다시가 들어갑니다. 이 발전기 단락 시에는 차가도 임피던스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식 있잖아요. 아마 당분간은요. 이 발전기 위에 보시면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용량 산정 공식 요거 GP법. 요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들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들 요걸 다 쓰셔야 돼요. 한 개라도 빠뜨리면은 점수가 많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 암기하셔가지고 다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가중치에 대한 게 IC 61000 3-6의 표 요게 이제 추가됐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1.5에서 2.5까지 적용한다. 즉 고주파 부하는요. 2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더 여유를 주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좀 바뀌고 이런 것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뭐 6, 2, Y달 전동기의 기동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C. 그래서 저는 그래서 C는 시동계수다. 그래서 시동계수, 기동계수 이렇게 암기했는데 직입교동 6배의 전류가 흐르죠. 그다음 Y델타는 보통 2배, 2배의 전류가 흐르고요. VVF는 1.5배. 이거 인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락 사고 났을 때 1.5 IN 적용한다. 그거랑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 3, 6, 뭐 이렇게 외우시거나 1.5, 2, 6 이렇게 외우시거나요. 그다음에 요거 탭에 따른 기둥계수 이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구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뭐 델타 V분의 뭐 홀용 전압 강화율 델타 V분의 1마이너스 델타 V 하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해보시고 그다음 보호조체가 또 규정됐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변한 건 뭐냐면요. 발전기도 역시 보호조체를 구하는 게 적용되어 있다. 그다음에 간선 및 배전 볼게요. 간선 및 배전 여기까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선 및 배전도요. 보시면은 설계 순서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 순서도가 어디 있냐면 요거 이제 간선 분류하는 거죠. 간선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10점짜리로 나왔다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간선 및 배선 달비 설계 순서가 기존하고 약간 틀리죠. 다 뭐로 바뀌었냐면은 K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이게 간선 설계 순서예요. 간선 설계 순서. 그래서 기존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 위주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BNZ, 그러니까 케이블 허용 전류, 그다음에 과전류 보호장치, 그다음에 설계 전류, 그다음에 60분 전격, 그다음에 전압 강화, 그다음에 지락 전류, 단락 전류, 그다음에 단면적 보강,
아니, 단면적 선정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 종료, 등전입 본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이게 딱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국가건설 기준의 간섭 및 배선 설비의 설계 순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그럼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KC로 해설하는 방법이다.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차단 시간이 있고요. 간선에 뭐 분전반 설치 다 있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여기 배선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 순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이거는 100% 나올 거예요. 아마 100%. 어,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요. 그 외에도 이런 것들 다 나왔던 거예요. 하나씩. 다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수변전, 시설공간, 예비전원, 신전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원은 뭐, 개통 연계 기준이나 분단 전원 연계 기준으로 돼 있겠죠. 이거 보시면 다 아는 동기화 조건, 다 암기했던 부분이죠. 뭐 이런 것들로 돼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계시 참조사항.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까지죠? 이거는 10점짜리로 냅니다. 10점짜리로 딱 내가지고요. 이 10개를 한 페이지에 다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다 암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셔가지고 풀어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간섭 및 배전. 사실상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나오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가지고요. 우리가 이것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 지금 일반 시설공간 수변전 내비전원 신전원 간섭 및 배전 요 5개는요. 하나 둘 셋 넷 6개는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올 겨울 8월이나 아니 올 겨울 9월이나 10월 11월 달까지 이거를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암기가 돼야지 내년도에 써집니다. 안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거 문제 나오면 또 틀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사항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나오긴 나오는데요. 나와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